경주, 울산, 포항 3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생협력의 중심축이 될 해오름 동맹 광역추진단이 공식 출범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대구미술관이 부속동을 개관해 14년 만에 전시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소장 작품 보존과 전시, 미술관의 공간과 기능을 확대하면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열린 안동 암산 얼음축제에 지난 목요일까지 약 13만 명이 찾았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20만 명 이상이 다녀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시와 포항시 일대의 형산강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심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국비 8,028억 원이 투입돼 하천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016년 포항 울산 고속도로 완전 개통을 계기로 울산과 경주, 포항이 해오름 동맹을 맺으며 협력 관계를 지속해 왔는데요. 이 세 도시가 지역 상생과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광역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철강 산업과 경주의 부품 산업, 울산의 완성차 제조와 중공업 등 같이 사슬로 연결된 세 도시. 지난 2016년 울산 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같은 생활권으로 묶이며 공동의 발전을 목표로 협력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2023년 도시발전 전략 연구 용역을 통해 상설 협력기구 설치에 합의하며 그동안 협력 체계를 구체화했습니다. 세 개 도시가 함께 협력할 경우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경주는 그 세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관광 도시로서 세 도시의 발전을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 울산, 포항 세 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생 협력의 중심축이 될 해오름 동맹 광역추진단이 공식 출범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신라권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해오름 동맹은 포항에는 소재, 또 경주에는 부품, 울산에는 완성품이라는 절묘한 그런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화합으로 경제, 산업,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세계 시도가 실제로 실효성 있는 이 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도시 시장은 출범식에서 공동 건의문을 통해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지원과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울산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철강, 2차 전지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포항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3개 도시가 연합해서 협력을 하고 또 정부에 함께 건의했을 때 그 파급 효과나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그 강도가 훨씬 더 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3개 도시가 연계 협력을 해나가면 그 성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단은 앞으로 세계 도시의 경제, 관광, 문화 등 분야별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소멸과 산업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미술관이 부속동을 개관해 14년 만에 전시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본동과 연결된 부속동에 보이는 수장고를 선보였는데요. 소장 작품 보존과 전시, 미술관의 공간과 기능을 확대하면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팝 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의 캠벨 수프캔, 미스터 스트로베리 보이스, 키키 스미스 메두사, 대구 미술관 보이는 수장고에 전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대구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형 작품 59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수장고는 유리창을 통해 소장품을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입니다. 소장 작품 보존과 전시가 동시에 가능해 효율적입니다. 지금까지 미술관은 수집과 보존, 연구 등 전시 외 활동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구미술관은 보이는 수장고를 통해 소장 작품을 공개하고 작품에 대한 해석 권한도 관람객들에게 개방했습니다. 부속동을 오픈하면서 저희가 신경을 쓴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의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뒤에 보이는 수장고, 육전시실, 그리고 상설점까지 대구미술관이 가진 1,900여 점의 작품들 중에 다양한 작품들을 부속동에서 관람하실 수 있으십니다. 관람객들은 보존되고 있는 작품을 수시로 감상할 수 있어 좋습니다. 보이는 수장고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미술품들이 평소에 어디에 보관을 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관람객 입장에서는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각 작품 같은 경우는 이쪽에 상온에 보관을 해놨다는 그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제가 앤디 월 그 작가 작품을 좋아하는데 캠빌 수프라든지 이런 작품도 안에 수장고에 있고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대구미술관은 올해 슬로건을 대구미술관 새날을 열다로 정하고 수집 연구와 전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최근 부속동을 개관하면서 대구 근대미술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상설전시관을 비롯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실, 영상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상영실 등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소장품의 조사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소장품 하이라이트전과 대구 근대회화의 흐름을 감상할 수 있는 상설전을 통해 대구미술관의 소장품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부속동 개관과 함께 선보인 보이는 수장고를 중심으로 공간과 기능이 확대된 대구미술관이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영남권 최대 겨울 축제인 안동 암산 얼음 축제 가보셨을까요? 현장은 겨울 축제를 쌓으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빙어 낚시부터 썰매, 스케이트 타기 등 다양한 활동이 있어 아이들도 어른들도 축제 즐기기에 한창입니다. 홍하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동그란 얼음 구멍에 낚싯대를 넣고 기다립니다. 움직임을 보고 낚싯대를 들어 올리니 빙어가 걸려 있습니다.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강태공이 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얼음 위에서 썰매 타기가 한창입니다. 혼자서도 타고 가족이 함께 타기도 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며 얼음을 즐깁니다. 코가 빨개질 만큼 추운 날씨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안동 암산 얼음축제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추억을 쌓으려는 사람들로 축제장이 북적입니다. 여기서 저 사진도 찍고 썰매도 타니까 재밌었어요. 얼음 동상에서 사진을 찍고 저기에 그 해전하는 데에서 썰매를 탔는데 느렸는데 한 정색이랑 같이 타서 재밌었어요. 얼음 위에서의 놀이는 어른들도 좋아합니다. 옛 추억을 떠올리며 집에서 직접 만들어 온 썰매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 이제 타받는 기계 있어가지고 얼음 쭉 돌면서 이제 만들어가 와봤습니다. 어릴 적 동심으로 돌아가는 데서 참 기분이 좋네요. 축제가 끝나는 날까지 얼음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 기온이 영하 5도에서 8도 사이를 유지하며 개장 초 37cm이던 얼음은 어느새 40cm를 넘어 더 두꺼워졌습니다. 얼음 썰매, 그다음에 스케이트, 그다음 빙어 낚시, 그다음 얼음 조형물을 통한 포토존,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산 얼음 축제는 26일 1월까지 계속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기후로 지난해 개최되지 못했던 안동 암산 얼음 축제. 2년 만에 열린 축제에 지난 목요일까지 약 13만 명이 찾았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20만 명 이상이 다녀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주시와 포항시 일대의 형산강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심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 타당성 심의에서 해당 사업이 최종 의결됐다며 총 사업비 8,028억 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경주시와 포항시 도심을 지나는 국가 하천 형산강의 하천 제방 정비와 퇴적 구간 하도 정비, 교량 7개소의 재가설 등을 통해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인 형산강 유역은 여름철 홍수기에 잦은 침수 피해가 발생해 공공시설과 사유재산의 피해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주 차례상 준비차 장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올 명절 물가를 확인해 봤더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최대 4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역마다 음식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주요 품목은 대체로 비슷한 명절 차례상. 대개 과일류와 견과류, 나물과 수산물, 축산물, 과자와 주류 등을 모두 구입해야 전통적인 명절 차례상 한 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한국물가정보조사 결과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상기후 문제로 과일값이 크게 오른 겁니다. 사과는 3개에 18,000원, 배 3개에 27,0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사과 가격은 20%, 배는 2배 올랐습니다. 채소류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이닥친 한파의 영향으로 특히 무와 배추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무 한 개에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올랐고 배추 한 포기에 7,000원으로 75% 증가했습니다. 반면 가격이 소폭 떨어진 품목들도 있습니다. 밀가루는 11%, 곶감은 16%, 대파도 25% 더 저렴한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이 밖에 나물류나 수산물, 축산물류는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했습니다. 올해 차례상 물가가 높아진 만큼 구입처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물가정보조사 결과 모든 품목을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때보다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는 게 35% 더 저렴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30만 2,500원이 들지만 대형마트에서는 40만 9,510원을 써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일류와 채소류의 가격 상승이 전체 차례상 비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접근성과 편의성은 조금 부족하지만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아 전통시장에서 설 차례상 품목을 구매하는 것이 알뜰 상차림의 지름길이 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평소 편의상 대형마트를 찾던 지역민들도 명절을 앞두고는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전통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아서 생각지도 못했던 물건들을 살 수도 있고 또 보이니까 여러 가지가 보이고 싱싱해서 좋습니다. 향에 오면 싱싱하고 일단 마트보다 싸고 모든 게 다 마트에 비결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5일마다 한 번씩 시장으로 와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간소화되는 추세인 명절 차례상. 하지만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보다 경제적인 구매처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경북소방본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설 연휴 비상응급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구급 활동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연휴 기간 병의원의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은 선제적 구급 대응을 위해 귀성객 등 많은 사람이 몰리는 지역에 구급차로 안전순찰을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